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인물이었지만 매우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휴메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주의를 신봉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한창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본 토마스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담소를 듣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다가오자마자 마을의 젊은 농부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토마스 영감님,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농작물들이 걱정입니다. 비구름만 봐도 이제 겁이 납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긴 얘기에는 익숙했지만 그의 얘기는 항상 흥미로웠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젊었을 때 비가 오면 해가 뜨면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는 했지. 무지개를 보고 난 후 나는 항상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나서도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더구나? 나는 당황했지. 우리 모두 자연의 순환을 경험으로 익혀왔지만 경험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믿을 수는 없는 모양이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토마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말이지, 우리 인간이 경험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다고 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린 모른단다. 단지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릴 뿐이지. 젊은 농부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와 비구름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토마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우리가 비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일 뿐, 그 두 가지 사이의 연결을 필연적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 서로 연관되어 보이는 사건들도 사실은 우연일 뿐일 수도 있단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마을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토마스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확신하는 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지.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필연적이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단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의 여지를 두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와의 대화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었고 데이비드 휴메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마스의 유쾌한 설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이성적인 탐구자라는 별명을 가진 톰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세상 만물과 인간 본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도덕적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마을 주민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저마다의 정의를 나누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톰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톰이 말했습니다.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원칙으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자연법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요? 마을 주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라면 그건 혼란과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자연법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웃이 공경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도와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깃든 선한 충동이자 자연법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충동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는 고립되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연법은 우리 각자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본성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말한 자연법은 보편적이고 불변의 특성을 가집니다. 즉, 그것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그 목소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재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토론회 이후 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톰과 함께 자연법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서로 더 협력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톰은 자연법의 정신이 마을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신념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로도 퍼져나갔고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실천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톰은 그렇게 작은 마을을 시작으로 더 큰 세상에 자신의 철학적 통찰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툭툭랜드라는 신비로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자유가 종종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툭랜드에서는 종종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더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지 혹은 오늘 저녁은 어느 레스토랑에 갈지 등등 그 주제도 다양했죠. 툭툭랜드에는 두 명이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명한 철학자 톰 목사였고 다른 하나는 힘이 센 무술가리 바이어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톰 목사는 리 바이어단과 긴 대화를 나누었고 숲속 캠프파이어 곁에서 그들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톰 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이곳은 계속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위임하고 그 주권자가 우리 대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죠. 리 바이어단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 주권자는 누가 되어야 하지? 모두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톰 목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단 그 주권자는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그렇게 툭툭랜드의 주민들은 톰 목사의 제안에 따라 툭툭크루시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권자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선정되었고 그는 툭툭랜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툭툭크루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놀할 대결이나 저녁 메뉴 선택으로 인해 싸울 필요 없이 주권자가 제시한 일정한 법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툭툭랜드는 점점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었고 종종 모여 숲속 밤하늘 아래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캠프파이어 옆에는 항상 톰 목사와 리 바이어단의 두상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영원히 그곳 사람들 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툭툭랜드의 전설은 폭스의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한 멋진 이야기로서 우리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서로 간의 계약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썰은 툭툭랜드 사람들의 웃음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자연상태라 불리는 상태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정부나 국가도 없이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숲에서 사냥을 하거나 나무 열매를 따서 생활을 영위했고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 마을의 장로는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유재산이 생기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놀란 장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를 알리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의 탐험가 한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교환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탐험가는 이 아름다운 숲속에 나무를 베어 집을 만들면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저와 한번 교환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이 교환의 과정에서 가치라는 것을 느끼며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나무가 특정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고 이는 점차 다른 자원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나자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과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는 나무가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어떤 이는 더 많은 사유재산을 쟁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본 장로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을 잃고 우리가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와 불평등, 그리고 불신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마을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장로의 제안에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의지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개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조화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자연 상태의 장점과 사회 구조의 이로움을 모두 담아낸 이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비록 이전의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지면서 서로를 위한 길을 찾아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